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네,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 또 다시 터치를 했고요. 이 환율 급등도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4천선을 재탈환을 했는데 아쉽게도 종가선에서 지켜내지는 못했네요. 당분간 아마 4천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지루한 박스권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은데 오늘 또 함께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 좀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 저희가 준비해 뒀고요. 종목 이야기도 준비해 뒀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안내되는 번호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8181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목요일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준혁 파트너 그리고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뭐 매일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이제 목요일에 나오시는 분이 가장 스마트하신 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뭐 저도 궁금한 거 많은데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미장이 오늘 휴장이고 내일도 반만 열리기 때문에 사실 11월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고 저희 이제 12월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도 섹터, 또 섹터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지수에 비해서는 뭐 뚜렷하게 어떤 섹터가 이끌었다라는 것보다는 반도체 정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굉장히 반등이 나왔어요. 네, 뭐 삼성전자는 강보합입니다만은 SK하이닉스는 모처럼 네, 오늘 3.8% 네,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랐습니다. 이 반도체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뭐 TPU 때문에 시끌시끌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이전에 우리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 것 같아요. 저번 주였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굉장히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경쟁자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향후에도 기대감은 크고 돈은 많이 벌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만큼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아마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시장은 조금 관망하는 흐름이 이제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엔비디아는 반등을 하고 이제 알파벳 주가는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엔비디아는 많이 오르지 못했고 알파벳은 이제 많이 상승했던 거에 대한 조정 정도가 네. 아니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은 있었지만 사실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3.6% 정도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추세를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추세를 넘지 못한 데 반해서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미 추세를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아직까지 반도체가 확산되는 부분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지에 대해서는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이 대형 반도체 회사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소형 단에서 아니면 SNS텍이라든지 장비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고요. 그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숨어있는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주도주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약간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 물론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동안의 어떤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매물치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신규 상장주 주도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해드려보자면 우리 시장이 반등은 했어요. 반등은 했는데 물론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면은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상승 추세임은 맞습니다만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긴 맞습니다만은 차트 요금만 하나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이번 시장이 일단 상승하는 부분에서 이 추세 자체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금 긴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살짝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강준혁 대표님이 이전보다는 약간 뭔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시장도 일단 하락 추세다. 일단은 이제 반등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딱 얘기 들어보니까 엔비디아 진영,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쪽은 약간 좀 구글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기존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거죠. 인텔도 독점적이었는데 인텔의 과실을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지금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인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파운드리 아까 그 HBM은 죄송합니다. HBM은 원래 SK 하이닉스가 이제 가장 주된 부분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흩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주력이었는데 이 과실 자체를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 또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원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가들은 기대감이 조금 소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릴 수가 있고 신규로 떠오르는 회사들 쪽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모일 수가 있으니까 반도체가 간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것저것 좀 살펴보니까 TPU가 저전력에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GPU가 항상 문제가 되던 게 전력이 엄청 문제였는데 전력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는 TPU 부분의 어떤 힘 자체가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반도체를 보더라도 이제 옆으로 확산되는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제미나이 3.0 때문에 우리 오픈 AI가 그동안에 지금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던 계획들, 그로 인한 또 자금 조달 계획들 이런 데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오픈 AI나 엔비디아 진영이 조금 더 다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점은 항상 저희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 전반적으로도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바이오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이제 연준에서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다시 붙으니까 그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은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최근에 잘 가다가 11월 달에 12월 금리 인하 잘하면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바이오가 좀 고개를 숙였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분위기가 다시 인하할 것 같아 하다 보니까 고개를 살짝 또 들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원래 이 반도체 같은 등치 큰 기업들이 잡음이 좀 섞일 때 바이오가 약간 틈새 종목으로 많이 돌기 때문에 네. 시기적으로 좀 바이오를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바이오 어떻습니까? 어제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텍에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들의 그 주력 품목들의 그 특허 만료 사이클이 이제 도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신규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적극적으로 M&A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바이오텍의 그 기술을 이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ADC죠. 항체 약물 접합제 분야에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가능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는 최근에 급등한 기업이 이제 바이젠셀이거든요. 이제 바이젠셀 같은 기업들을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RNA 치료제 분야에서는 올릭스가 지금 종횡무진 맹활약을 하고 있고 일라이릴리가 동사에 기술을 이제 도입할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RNA 치료제는 병리 단백질의 생성 자체를 원청 봉쇄하는 혁신적인 작용 기전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RNA 치료제 시장 성장에 진정한 수혜주들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표적 그 단백질 분해제 시장도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고 빅파마들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오름 테라퓨틱이 나름대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GLP-1 유사체 기반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이 필요한데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누군가 이제 출시를 하겠죠. 그 중심에는 일라이릴리가 있고 일라이릴리가 이제 대한민국 지속형 약효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을 활용해서 과연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에
발에 착수하는지 여부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CDMO 시장도 성장한다는 의미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특화된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기업이 지금 항체 치료제 중심으로 이제 위탁 생산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ADC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을 위탁 생산하는 멋진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거해 들었던 종목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뭐 바이오주에 가깝다. 그리고 빅파마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까지 제가 좀 살짝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바이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주셨고 빅파마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 이야기들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진주반상을 통해서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장의 진짜 주식, 진주를 찾아서 진주 반상회 열어볼 텐데요. 오늘도 리뷰 종목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오늘은 먼저 셀트리온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임종혁 파트너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인데 최근에 잘 가다가 이렇게 내려와 버려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셀트리온 볼게요. 최근에 7월 3일 말고 또 최근에도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을 이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점을 은밀하게 올리고 있는 종목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셀트리온이 저점을 은밀하게 올릴 때 상승추의 눌림목 자리에서 안착을 시도할 때 그럴 때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방송 소개 이후에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또 저점이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살짝 그 추세선에서 살짝 이탈할 수 있겠지만 뭐 결과론적으로 18만 원 위에서만 이제 거래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11월 14일 장중 최고점인 20만 3,500원을 터치하거나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 또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작년 1월달 최고점이 22만 원대거든요. 요 가격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월 6일에 한번 또 짚어주셨었네요. 두 번 짚어주셨었던 종목이고요.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연말 내리를 이끌 똘똘한 한 가지 종목입니다. 강준혁 대표님 덕산 네오룩스 가져오셨고요. 임종혁 대표님은 BH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덕산 네오룩스가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던 종목인데, 자, 요즘 이번 주 분위기가 좀 좋네요. 네.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 중에서 향후에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OLED를 꽉 잡고 있는 쪽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위협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도 막히는 그러한 과정이고 OLED도 전체적으로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요즘 자동차는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은 거의 없습니다. LCD 사용하는 부분도 OLED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애플의 지금 태블릿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대부분 OLED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OLED가 이제 LCD보다는 저전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뀌는 부분도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어떤 미국 쪽에 수출이 막히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규로 제품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중국의 어떤 제재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품목들 중에서 2차 전지라든지 여러 부분이 예전에 한번 반등을 할 때 놓쳤던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가 76,2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2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76,000원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가는 항상 이제 새로 머리를 들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한번 주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밀렸는데 반등했던 포인트가 지금은 한 50% 정도. 이게 기술적 분석상의 명제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기억해 두세요. 상승폭 대비해서 50% 지점에서 추세 전환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한다. 그런 명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보이고 있고 기관들이 계속 좀 팔아주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관들 수급도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래까지도 지금 좀 붙어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적으로도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한 7만 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7만 원까지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워낙 오른 기업들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특산 네오룩스는 뭐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일단 관심 있는 분들 또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BH도 이것도 지금 별로 오른 게 없는 네. 상당히 오랫동안 좀 소외됐었던 기업이거든요. 예. 오늘 모처럼 좀 크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일단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된 종목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미래 주가 상승 촉매제 스토리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겸손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FPCB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BH라고 보시면 되고 OLED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FPCB 분야에 있어서는 동사가 뭐 글로벌 최강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폴더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하게 되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FPCB를 동사가 사실상 과점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OLED의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OLED 침투율 자체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태블릿 PC나 뭐 노트북 등의 이 OLED 침투율이 구조적으로 이제 증가할 수 있어요. 이때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부품 기업은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전장 부품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FPCB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도 하고 있는데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된다면은 동사의 전장 사업 가치도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는 지금 삼각 수렴형 패턴을 완성하고 추세 저항선을 막 돌파하고 있습니다. 추세 저항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 저항선을 거래 실린 양봉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고 오늘 또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저런 호재가 서서히 이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자연스럽게 뭐 9월 20일 장중 최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2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2만 원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은 2만 2천 원이 1차 관문이 될 것 같고 2만 2천 원까지 뚫어버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만 원대 진입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BH가 그래도 원래 1년에 막 1,000억씩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인데 올해는 한 46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만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이제 애플 폴더블폰 나오면 관련해서 매출이나 이익이 좀 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전망은 내년에 영업이익 한 1,000억 정도, 내후년 한 1,300~1,4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요. 뭐 지금 시가총액 6천억이면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진주 반성의 핵심이 OLED네요. 또 OLED 시장이 커진다는 점에서 부품인 BH 가져오셨고요. 강준혁 대표님도 OLED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덕산 네오룩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번 주 종목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로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파미셀인데요. 17,000원에 20%요. 예. 네, 그러면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 뭐, 한 2주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17,000원 가긴 갔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려고요? 네, 그래, 이익은 조금 볼 수 있을 건지. 네네. 알겠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지, 17,000원 넘을지가 제일 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랑 이런 거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파미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 좀 빠져가지고 네,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뭐 매입가하고 좀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먹고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에서 이익 실하는 게 좋을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파미슬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동사가 이제 주가가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올라가게 된 배경이 사실은 줄기세포 치료제 모멘텀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 두산 전자비지 동박 정측판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네. 반영되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바이오주로 분류되고 있지만 단순 바이오주가 아니라 캐시카우가 있는 AI 그 혁명 속에서 AI 가속기 수요가 이제 증가할 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레벨업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은 약간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특정 밴드 안에서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의 현재가 기준 핵심 지지선은 16,000원 전후고 현재 동사가 이제 주가 상승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뭐 2만 원 전후라고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6,0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2만 원을 돌파하면은 위로 더 열려 있는 거고 2만 원 돌파 못하면은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을 지켜주면요 꾸준히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2만 원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에 베팅하시고 2만 원 근처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그때 가서 비중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 초반에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빠진 거니까 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오는 걸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16,000원 지지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온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입니다. 매수가 6만 원이고요. 자, 실적이 안 좋은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수익이 낮긴 한데 불안하다고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참 오르면 올라서 걱정, 네. 내리면 내려서 걱정인데 자, 큐리옥스 지금 보니까 사신 가격 대비 좀 꾸역꾸역 지금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올라서 지금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정도의 차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일반적으로 성장을 처음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실적까지도 좋아져 버리면 현재 주가에 있을 이유가 없는 없죠. 종목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 공정용 자동화 장비도 일단은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빅파마라든지 하는 부분과 이미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는 못한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큐리옥스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2025년 올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0원대였거든요. 네. 13,000원 정도였는데 벌써 90,000원대거든요. 오, 네. 시장 안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사고 싶다, 팔고 싶다? 팔고 팔고 싶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때부터 거의 9배 이상 엄청 많이 상승을 하게끔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회사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그냥 홀딩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데 제가 조금 고민이 됩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네. 이분이 지금 매수가 한 6만 원 정도부터 매수를 해서 지금 92,000원까지 끌고 올라오셨는데 네. 이렇게 되면 단기로 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게 단기로 보통 한 파동 정도 먹고 매매를 하실 때는 그냥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홀딩, 전일 저가 깨지면 매도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네네. 가시면 일단 되는데 이게 조금 욕심을 내서 추세를 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가격 기준 자체를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좀 적어 두셔야 되는 가격은 84,000원 정도 하나 적어 두시고요. 두 번째 가격 적으실 부분은 65,300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84,000원이 안 깨지면 시간 좀 걸려도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84,000원이 깨지면은 가격은 65,000원 언저리까지 밀렸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까 실적이 안 나와서 불안하다 이거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뭔가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뭐 급하게 많이 오른 기업들은 진짜 이거 언제 팔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런 경우는 자기만의 기준을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가장 일반인들이 좀 손쉽게 기준을 만드는 방법은 5일선, 11선, 21선 네. 요 세 개 선만 딱 기억을 하고 일단 보유 물량을 5일선 깨지면 3분의 1 팔고 11선 깨지면 남은 또 3분의 1 팔고 20일 깨지면 남은 거 마저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이게 잘 간다면 안 깨고 갈 거니까 문제 없고 혹시나 무너지게 된다면 뭐 알아서 분할 매도를 다 이미 끝낸 거니까 또 문제가 없겠죠. 그런 기준점 하나 찾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준점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주셨고요. 강준혁 대표님은 그 기준점을 가격대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84,000원 그리고 65,300원 잘 메모해 두셨다가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서울하이텍이요. 성우 하이텍이요. 네, 8,800으로 50% 있어요. 8,800원에 50%요. 네, 굉장히 몇 년 됐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어요? 한 몇 년 됐나? 한 4, 5년 됐는데 4, 5년 정도? 거기까지 내려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조금 파실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으셨을 것 같긴 하네요. 물을 많이 탔어요, 거기다. 아, 물을 많이 타셨어요. 아, 그래서 네. 지금 낮춘 가격이 8,800원이 그래서 비중도 좀 네, 있으신 12,000원에서 거구나. 내려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아직 손실을 보고 계셔서 좀 고민이신 거죠? 네,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네네. 그 방송에서는 올라온다는데 항상 지금 조금 올라오고 거기에서 항상 맴돌아요. 네, 항상 그 특정 가격대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답답하신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년 됐는데 그 어느 방송에서 네. 12,000원 되면 파세요 했는데 왜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또 아. 다른 데서 했더니 네. 이제 그 11,000원에 또 걸어놔 그래서 했는데 아예 그때 그냥 축 내려서 아. 5,000원대에서 맴돌았어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좀 전략을, 가격대를 짚어봐 드릴게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보니까 2023년에 아마 사신 것 같아요. 네. 그때 10,000원 넘어갈 때 아마 흥분해서 쫓아 사셨다가 훅 빠져가지고 물을 막 타서 그다음 매입 단가를 8,000원대로 좀 맞춰놓긴 했지만 네.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올해 내내 지금 밑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워낙 그래도 뭐 안전한 기업이라서 크게 빠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과연 내가 산 가격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 관건일 것 같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성화이텍은 좀 끌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PBR 0.35배 미만이라서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해봤을 때 5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니까 업황 컨디션도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비해서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사가 이제 차량 경량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네. 모빌리티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 경량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배터리 시스템 부품 사업을 통해서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차 수요가 둔화돼서 좀 힘든 면이 있지만 또 현대차하고 기아가 또 하이브리드카를 열심히 잘 팔고 있어서 네. 하이브리드카향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자세히 차트를 보시면은 성화이텍이 저점을 은밀하게 이렇게 올리다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250원이 단기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고 6,250원 위에서 안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8,000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8,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물린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때 거래량도 빵빵빵 터졌고요. 그래서 이때 물린 분들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8,000원 돌파 후 8,000원의 지지선으로 전환되면은 10,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구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만약에 무조건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급박한 환경 속에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8,000원 전후가 이제 목표가가 되겠고, 또 투자 시계를 길게 잡고 장기 투자 가능하다 하신다면은 10,000원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좀 도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성우 하이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5,200억 정도 하네요. 이 회사가 그래도 연매출 한 4조 원에 영업이익 한 2천억씩 막 내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뭐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7, 8천 원 진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또 혹시나 또 8천 원 들어가면 냉큼 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냥 물린 김에 좀 더 들고 계시다가 네. 8,000원대 진입을 하면 다시 한번 여기 전화 주시면
8,000원에 팔면 좋을지 좀 더 기다리면 좋을지 한 번 더 상담 받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예, 코롱이요. 코롱이요. 그리고 옆에 저기 신태가하고 옆에 계신 분한테 추천받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 코롱이 49,500원. 49,500원이고요. 그래도 조금 수익은 잘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걱정되는 뭐 이슈나 이런 게 있으세요? 예, 저기 지나간 말로 들었는데 네. 뭐 합병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말을 들어서 깜짝 합병. 놀랐어요. 아, 그 계열사들 예, 그 내용이 얘기가 좀 뭔가 궁금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 어떤 이슈인지 한번 또 살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특별하게 궁금하신 거는 뭐 전략 같은 거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건 괜찮으세요? 네, 예. 그리고 더 사도 되는 건지. 더 사도 괜찮을지? 예. 그러면 아니면은 네. 그 합병 말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요 이슈를 알아야 또 전략을 세우실 수 예, 있으니까 예. 저희가 자세하게 그러면 분석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자 코롱, 자 매입한 가격보다 지금 좀 올라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합병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네, 일단은 뭐 박스로 움직이니까 한 63,900원 하나 적어 놓으시고 63,000원 언저리 일단 목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롱 관련된 합병은 아니고 코롱의 자회사 관련된 네, 네. 합병 이슈가 하나가 있죠. 코롱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자회사인 코롱 EMP를 흡수 합병하는 그 부분이 일단은 얘기가 일단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저는 사실 이제 합병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욱더 달라질 부분은 없죠. 네. 시장 안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부분은 기업이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 그 자회사를 인적 분할을 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들이 보통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은 이슈는 일단은 없다.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간소화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에는 그 코롱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코롱 인더한테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면서 그냥 말씀을 한번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신경을 끊어버리는 것도 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일단 해드리고 그 관련된 부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어차피 또 공개 방송 하니까 그때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롱이 요즘 좀 많이 지루합니다. 거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차트는 항상 좀 길게 보시면서 대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은 아까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한 63,000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종목을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63,000원 언저리에서 만약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요 합병 이슈가 크게 코롱을 갖고 계신 입장에서는 걱정할 내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